즐거운 큐시트웨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현 기자가 준비했죠? 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아이템, 윤석열 대통령 깜짝 기내 간담회, 김건희 언론의 첫 인사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참석하기 위해서 스페인 이 마드리드로 가는 공군 1호기 탔지 않습니까? 네. 이 공군 1호기 안에서 이 순방 기자단과 예정이 없던 짧은 10분짜리 간담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도착 1시간 30분 정도 남긴 그 시점에 네. 기자들이 있는 자리로 갑자기 등장을 해서요. 네.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가벼운 농담도 던졌다고 하는데요. 이 모습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먼 길 아주 수고가 많은데 잘 좀 쉬셨습니까? 잘 좀 잤어요. 그래, 먼 길에 혹시 10시간 넘게 비행하시는 건 어떻게 좀 시간을 보내셨나요? 스페인은 축구하고 유로컵이잖아요. 그거를 보고 책 좀 보고 그랬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 이 먼 길 왔는데 수고가 많다 이야기를 하면서요. 기자단한테 이제 먼저 인사를 하러 이제 좀 자리를 이동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맨 처음에는 아까 오려고 했는데 기자들이 다 자고 있길래 이제 왔다 이런 네. 이야기도 하면서 취재진을 조금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기자들이 회담 일정 많은데 준비는 잘 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자 네. 이번 다자 회담이 많고 나토 동맹국과 뭐 파트너들이 주가 되는 일단 정상회담이니까 네. 이번에는 뭐 간단하게 인사도 하고 뭐 이런 자리 아니겠냐 가벼운 담소 나누는 정도였는데요. 네. 기자들이 10시간 동안 비행기에서 뭐 하셨습니까? 묻자 프리미어리그 축구도 보고 유로컵도 보고 그다음에 책도 읽었다 이야기를 하면서요. 네. 첫 해외 저희 황재원 저희 MBN 기자도 보이는 모습인데 네. 첫 해외 순방길인 만큼 네. 어떻게 좀 가볍게 기자들과 좋은 분위기 속에서 저렇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눈길을 끄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만약에 황재현 기자가 저희 프로그램 보고서 깜짝 놀랐겠어요. 이거 내 얘기 갑자기 왜 하지 싶었을 것 같은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보니까 지금 1호기 안에서 이 출입 기자들하고 뭐 스킨십이라고 할까요?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뭐 민주당에서는 아까 뭐 김현 기자가 얘기한 뭐 프리미어 축구랑 뭐 유로컵 봤다는 이 얘기에 아니 이런 게 좀 문제 아니냐 이런 걸 보냐 뭐 이런 지적도 하기도 하던데 소정섭 위원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뭐 저런 부분을 좀 자연스럽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도 있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좀 대통령의 언어로서는 조금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다. 프리미어리그나 유로컵이.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앞서서 또 뭐 얼굴 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상과 네. 만나서 얼굴 좀 익히고 뭐 다음에 또 보자 뭐 이런 거 아니겠냐. 네, 뭐 이제 네. 이런 맥락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최근에 이제 윤 대통령 언어 중에 뭐 대통령 처음 해봐서 잘 모르는데 알려달라 막. 그러니까 사석에서 그냥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대통령으로서 미디어와 만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통령의 언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외 순방을 간다, 나토 회의에 참석한다 했을 때 현재 나토 회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 이런 것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면 그게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준비는 잘 하셨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뭐 최근에 국제 정세도 심상치가 않고 등등등 또 물가도 이렇고 해서 네. 향후에 또 우리나라 아시아 쪽의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모르고 이렇게 밤잠을 설치고 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자료를 많이 보고 있다. 우리 네. 국익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 예를 들면 이런 메시지를 낼 때와 그냥 뭐 프리미어리그 보고 유로컵 축구 보고 뭐 가서 그냥 정상들 얼굴 익히고 좀 이 맥락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부분은 좋지만 그 속에서의 대통령의 메시지는 조금 더 대통령의 언어로서 좀 정제된 이런 메시지를 좀 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가서 정상들을 유럽 정상들도 만나고 하게 되면은 쇼톡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아이스 브레이킹용의 어떤 그런 이 좀 가벼운 얘기들 이런 거를 위해서 좀 공통의 관심사가 될 수 있는 걸로 본 게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도 필요하죠. 그런 부분은 이제 후일담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얘기할 때 윤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제를 뭐 끌어가서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었다라든지 후일담으로 네. 그런 게 나와주면 괜찮은데 지금 이제 첫 번째 사실 순방 가면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국내 미디어에 쭉 나오는데 네. 예,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한 그러한 언어의 메시지가 좀 나와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지금 이 주시,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신경을 쓰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셨는데 근데 이번 순방에 윤석열 대통령 혼자 간 게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도 이 같이 동행을 했는데 김영 기자, 네. 김건희 여사도 아까 그 출입 기자들하고 또 같이 인사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간담회가 조금 더 관심을 끌었던 이유, 김건희 여사가 직접 등장을 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깜짝 간담회보다 네. 김건희 여사의 등장이 사실 더 눈길을 끄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 이 기자단과 처음 인사를 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처음 인사하는 자리였거든요. 네. 때문에 취재진 김건희 여사가 나타나자 굉장히 뭐 웅성웅성하면서 네. 굉장히 관심을 기울였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는 지금 어떻게 계세요? 했더니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김건희 여사를 기자들 앞으로 데리고 왔다고 아. 합니다. 이 모습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사님은 같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사님 여기 있는 건가요? 무슨 안 했는데 비행 어떠셨나요, 여사님? 감사합니다. 뭐 할 말씀 하시지? 한 말씀 해주세요. 그래요? 마드리드에서 좀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세요. 그래. 감사합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자 일종의 작은 환호성이 들리기도 했었는데요. 오. 일단 김건희 여사 이렇게 등장을 해서 윤석열 네. 대통령이 어떻게 좀 직접 기자들 질문에 좀 이야기 좀 하고 답 좀 하지 이렇게 하니까 네. 김건희 여사 그저 웃음으로 답을 좀 대신하는 모습 보였고 끝까지 어떤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 않고요. 기자들의 질문도 뭐 간단했습니다. 비행 어떠셨나요? 뭐 이 정도의 질문이었는데도요. 약간 뭐 쑥스러움을 타는 모습으로 웃음으로만 답을 대신하다가 마지막에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만 남기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좀 대답을 해보라는 좀 재촉에도 불구하고요. 별다른 대답 없이 자리를 뜨는 모습이었는데 어찌됐든 이 김건희 여사의 깜짝 출연이 굉장히 눈길을 끄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 김건희 여사 약간 말을 아낀다고 할까요? 윤경호 위원님. 지금 보면 김건희 여사가 글쎄 뭐 수줍고 부끄러움을 타는 성격은 아닌 걸로 사실 알려져 있는데 지금 모습은 좀 다릅니다. 말을 아낀 이유가 있을까요? 뭐 그동안의 언론에 약간 호의적이지 않았던 보도들, 네. 뭐 봉화마을 갈 때 공식 수행원, 비공식 수행원 시비도 있었고요. 사적인 인연을 가진 분이 옆에 따라갔다는 것 때문에 사실 언론으로부터 조금 질타를 받았잖아요. 그런 거 의식 안 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이 자리는 이 정상의 배우자,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네. 역할이라는 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어찌됐든 나토 정상회의에 우리가 업져 보이긴 하지만 네. 일본, 호주, 뉴질랜드 같이 초청을 받았다. 이걸 우리 거절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다자 외교 무대에는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가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됐으면 됐지 손해는 아닙니다. 다만 거기 가서 준비되지 않은 몇 가지 우리가 합의를 해줘 버린다든지 네. 이런 것들만 잘 조심하면 되는 건데요. 어찌됐든 정상의 외교 순방에 배우자가 네. 이건 뭐 가고 싶다고 가고 가기 싫다고 안 가고 그런 거는 전 뭐 맞지 않는 처신이다. 네.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그런 얘기 뭐 다른 인터뷰에서 했다는 거죠. 안 갔으면 이번에 더 마이너스였을 것이다. 아마 실제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정상들이 대부분 다 배우자를 동행하고 배우자들의 행사가 따로 있다면 네. 거기에 왜 대한민국 이번에 새로 된 정상의 대통령의 배우자는 오지 않았느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이러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자체가 오히려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네. 대통령의 배우자, 정상의 배우자의 역할은 선택이 아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생기는 무게나 부담이 결국은 따라온다. 그래서 말을 아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이 정상들이 만나는 자리에 공식적으로 이 참여를 한 게 오히려 참여를 안 했다면 더 논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지금 기내에서 출입 기자단을 만난 이 얘기를 좀 해봤는데
지금 아까 영상을 보니까 이수아 기자. 네. 지금 뭐 비행기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니까 이미 지금 스페인에 도착을 한 상태인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오면서 환영 행사가 이뤄졌고요. 아까 보신 대로 저렇게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손을 꼭 붙잡고 이 비행기 전용기를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스페인 대사가 나와 있었고 이 스페인 측에서도 국장이 외교부 국장이 마중을 나온 것으로 저기 악수를 하고 있죠. 저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윤 대통령 여기 외교전 제비 무대이기도 하지만은 이번 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가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의미가 있고요. 또 바쁜 일정이 예고된 상황입니다. 최소 14개의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 윤 대통령 내외가 지금 도착한 현지 시간이 어제 저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첫 공식 일정은 우리 시간으로 밤 10시 50분에 시작합니다.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요. 이어서 나토 사무총장을 만나고 스페인 국왕 초청 만찬에 김 여사와 함께 참여를 합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일정은 아무래도 한미일 정상회담 그렇죠. 일정이 될 텐데요. 현지 시간으로 29일 오후,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그날 밤 늦게 열릴 예정입니다. 네, 지금 굉장히 좀 일정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김건희 여사가 아까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하는 일정도 있긴 합니다만 저런 이 다자 외교 자리에서는 사실 여사들만의 어떤 외교 무대가 따로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 별도 일정이 있나요? 네, 현지 시간으로 29일에는 그러니까 네. 윤 대통령은 계속해서 정상회담을 이어가겠죠. 이때 이 배우자의 별도 일정이 잡혀 있는 건데 이날 이 정상 배우자들과 함께 옛 궁을 방문하는 일정이 있고요. 또 네. 레이나 소피아 국립미술관 등을 돌아보게 돼 있습니다. 아. 이 문화예술 분야 사업을 본인이 펼쳐왔잖아요. 그런 만큼 이 자리 배우자 외교에서만큼은 김 여사가 좀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네. 이 정상 배우자 중에서도 특히 이 질 바이든 여사와의 만남 여부가 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에 방한했을 때 바이든 여사는 함께 오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만난다면 어떤 대화를 할지 혹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했었던 메리드업이라는 표현에 대한 반응이 있을지 등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렇게 순방을 보통 대통령이 갔다 오면 이 순방에서의 어떤 뭐 업적이랄까요, 성과도 있고 또 이렇게 순방 자리에 이 해외 국제 무대에 가다 보면 언론에서도 이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좀 조명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방 갔다 온 뒤에 지지율이 보통 통상은 좀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데 지금 순방 가기 전에 이루어진 이 여론조사가 지금 나오는데 네. 이수아 기자, 이 윤석열 대통령 관련한 지지율 여론조사가 지금 계속 데드크로스라고 하죠. 이 부정이 긍정을 앞서는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지난주 RN서치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이번 주에도 한 2개 정도 여론조사가 네. 더 추가가 됐는데 윤 대통령에게 썩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일단 이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요. 이 긍정이 46.6%, 부정이 47.7% 나오면서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소폭 앞섰습니다. 이 KSOI에서도 이 긍정 46.8% 그리고 부정 47.4%로 역시 부정이 긍정을 앞서면서 취임 6주 만에 데드크로스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정섭 위원님, 네. 사실 취임 직후에도 취임 직후로 따졌을 때 좀 지지율이 낮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뒤에 좀 점점 좀 떨어지다가 지금 데드크로스 상황까지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 안팎의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 뭐 이른바 물가, 금리, 네. 환율 등등등 해서 뭐 고금리, 고물가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물가 같은 경우는 서민들 생활에 바로 오거든요. 그렇죠. 다음 달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는 등 뭐 전기요금, 가스요금도 오른다고 그러고 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 상황에서 국회는 이 후반기 지금 원구성 아직도 네. 합의를 못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경우는 아직 청문회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등 국내적인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또 이제 인사 문제나 뭐 이런 거 최근에 그 경찰 치안감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또 논란 등등도 있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황이 뭔가 이걸 좀 지지율을 확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갖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지율 자체에 크게 어떤 뭐 연연해 하기보다는 정해진 어떤 로드맵을 얼마나 잘 갈 수 있느냐 그리고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정책들을 야당과
어느 정도 협의해서 타협점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 외부적인 이 국제적인 정세나 경제 상황의 흐름을 우리가 좌우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국내적인 어떤 부분에서의 성과 같은 것들을 좀 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좀 고심이 좀 깊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처한 어떤 안팎의 상황이 좋지 않은데 밖의 상황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안의 상황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조언을 주셨습니다.